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인천의 터를 잡고 40년 가까이 해상 치안을 담당해온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남한의 국토 정중앙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겁니다. 해경본부가 37년 만에 인천을 떠나게 되면서 해상치안 전담기관 국토중앙 웬 말이냐며 인천의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한편 경기 북부경찰청은 따로 독립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방안인데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북한의 대남 전단이 살포되는 등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요, 10개의 시와 군을 담당하는 경기 2청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일이 재가를 받아서 중요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경기 북부 경찰 간부들이 수시로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회의하러 가야 했습니다. 경기 2청은 오는 3월쯤 독립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이네요.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첫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I want you back.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이와 관련해서 갖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제작진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국민안전처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대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전해드리면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연결해서 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입니다. 김송원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에서 세종으로 해경본부의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건지 그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사안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아시는 바처럼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연기 공주에다가 건설한다라고 해서 2004년도에 특별법이 공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 10월 5일 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라고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그리고 검찰, 경찰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당시에 해양경찰도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전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고시가 된 건데요. 예. 이 당시에도 해양경찰이 변동 없이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 9월 14일 그러니까 예. 추석을 보름 앞두고서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행정 예고를 하는데 갑자기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안전본부가 예.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야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해경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국민의 그
국민을 보호하고 예.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와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민 대책위를 긴급하게 9월 30날 결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4년 그 세월호 참사가 사실 결정적 계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는 그 말씀입니다. 해양경찰 해체 때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이 되고 해경은 해체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국가 안위를 위한 기관으로서 매년 그런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배제돼 왔었는데 이번에 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인천 경실련에서도 관련 활동, 특히 이제 이 지역사회 반발과 함께 정말 많은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경본부 이전 소식이 나오자마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4일 날 정부에서 행정 예고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한테 이러한 소식을 알리면서 9월 30날 해경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합니다. 예. 출범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조창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 명의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예. 그리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윤상현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분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송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해경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뭐 시위에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점점 모아졌고 그래서 여야민정 정책 간담회까지 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일표 의원 등은 이게 지금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국민안전처 관련 시설들을 전부 그 세종시로 모아두는 것이 적법하냐 거기에 대한 그런 소원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일단 그 해양 경찰이 아니고 해양 경비 안전서로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어쨌든 간에 코리아 코스트 가드거든요. 그리고 예. 그 특히 이제 바다를 지키는 그런 경비 활동을 하는 게 분명한데 이 점이 예, 예.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운영 원칙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예. 통일, 외교, 국방, 법무, 검찰, 그리고 치안은 육상 치안과 해상 치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위하고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 내지는 그 인근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에는 해경은 수도 서울 바로 인근이 인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한 남북 간의 대치 관계에 있고 중국하고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 있는 건데 이 해경을 해체를 하다 보니까 경찰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 그래서 그냥 국민안전처의 부속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국민안전처 이전하니까 해경도 따라간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안위와 연결된 해상치안 기관인 해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뭔가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그 부담을 해경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위상을 추락시키고 이전시키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보면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키는 정원이 있을 텐데 예. 약간 정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같은 데는 가기 싫고 힘 있는 부서니까요. 예. 그래서 힘 있는 부서를 쫓아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횡행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경 본부가 3월까지 행정부서를 옮기고 세종시로 그리고 8월까지는 상황실 관련 부서로 옮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어선들이 우리 그 서해안 해역에서 굉장히 좀 과격하게 그 불법 어업을 하면서 좀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즉각 대응하려면 현장 인력과 좀 본부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지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그렇고 예. 특히나 인천 주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앞바다 서해 5도선은 남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북방 한계선이 있어서 늘 서해 교전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오버랩이 돼 있어서 교차돼 있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어디인지를 두고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이러한 NLL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에 그렇고 예. 특히나 북한의 NLL을 타고 들어와서 서해 5도서에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상황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쟁의 위협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해경본부와 같은 이러한 중심 행정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지경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6419번님 문자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도 인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지부가 남아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쪽만 이사를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절충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예, 본다면은 그 말씀도-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경이 군사적 충돌이나 국익과 관련된 대응을 할 때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순간적인 정책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인천 시민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해경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경만 제외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도 인천 시민이나 국민들의 충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그 정부 측의 입장을 따로 전달받은 건 없으시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전달 온 것은요. 예.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예. 예비 편성해가지고 일방 통행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옮겨간 이후에 서해 어민들이 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걱정도 있거든요. 예. 상당히 우려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요. 예.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어선이 NLL 인근에 나타난 척수를 따져보면 예. 2013년도에 3만 200척, 2014년도에 4만 800척, 그리고 2015년도에 5만 6천 척 예. 해가지고 매년 600척씩 늘어나는 반면 오히려 중국어선에 대한 납포 실적, 예. 그러니까는 납포 실적은 오히려 거꾸로 2014년이 2014년 대비해서 37%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은 해경이 없다라는 이유로 중국 어선들이 예. 마구잡이로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는 생존권 위협에 놓여 있고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새로 지은 청사가 송도 국제도시에 있잖아요. 예. 이거 10년밖에 안 됐는데 또 옮기게 되면은 이거 혈세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오네요. 당연히 혈세 낭비죠. 그 당시에 그 해경이 그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예. 송도에다가 송도 국제도시에다가 청사를 만드는 것이 이유였거든요. 예. 그래서 번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혈세 낭비고 뿐만 아니라 이전을 하는 예산도 잡히지 않습니까? 예. 박남춘 의원실에 의하면은 한 486억 정도 안전처 이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예산 낭비, 혈세 낭비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천시는 이러한 이제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예.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인천시장이 힘있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인천의 여당 국회의원이 힘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면담을 하는 등 이러한 진정성 있는 국민의 우려들을 예. 전달하는 게 인천시나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9788번님이요. 즉각 현장 대응은 기대할 수가 없으니 이 불법 중국 어선 퇴치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려의 문자 주셨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그 국민안전처의 입장도 들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입장 표명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들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관광버스 일하는 김성렬입니다. 손님들이 원하시는 곳, 구경하시고 싶은 곳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아드리고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람 있을 때는 이제 손님들을 이제 모시고 나갔다가 일을 끝마칠 때 손님들이 잘 갔다 왔다고 그 얘기 한마디 할 때가 보람 있죠. 전국의 관광지나 뭐 그런 데는 많이 알죠. 일반 사람들보다. 맛집이나 그런데. 동해 쪽에 이제 뭐 과맥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해 쪽이 7번 국도 따라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맛집도 들어가고 그런 게 좋죠. 한성굴 뭐 그런데, 거기다 대금굴 그런데. 글쎄 2016년도 제 바람은 큰 거는 없고요. 그냥 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뭐 가족들 다 건강하게 지내고 그러면 그게 좋지 뭐. 네,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김성일 기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손님들 모시고 여행 갔다가 잘 다녀왔을 때 그 손님들이 내리면서 인사해 주잖아요. 이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직업상 맛집을 많이 하게 돼서 참 좋다고 하시는데 뭐 가족들, 지인들 같이 이렇게 전국 곳곳에 어디 가면 좋을지 우리 김성일님께 물어보면은 척척 박사처럼 대답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네요. 2016년 말씀하셨던 그 바람들, 특히 그 가족 건강 무엇보다 잘 지켜지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일자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그 응답하라 1988 인기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인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그 평범한 동네에서 의사도 나오고 법조인도 되고 제 살 곳을 무난하게 찾아가는 그런 시대를 누구는 그리워하고 누구는 생소해하면서 참 그런 인간 군상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들 또 하나의 인기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주인공들 5명이
어엿하게 사회생활하는 모습들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1988년 당시 신입사원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지 이거를 좀 조사했다는 기관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입니다. 홍보팀의 변지성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이색적인 조사를 했는데 1988년대에 신입사원이었던 직장인들을 조사했다고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응답하라 1988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직장인 321명과 그리고 현재 2016년 그 신입사원인 1,095명을 대상으로요. 예. 각각 신입사원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응답하라 1988 당시 취업 성공을 위해서 그 당시 신입사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뭔가요? 학벌과 출신 학교가 응답률 무려 6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지금처럼 대학 수가 많지 않고요. 또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실제 그 88년 대학 진학률은 3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1990년대부터 이 대학 진학률이 매년 5%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실제 2008년에는 무려 대학 진학률이 83%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당시는 그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벌이 있으면 취업이 좀 가능했던 시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공이 중요했다는 응답이 28%, 예. 또 자격증이 26%, 또 회사 면접이 24%, 또 학점이 18%, 또 어학 점수가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복수 응답이 나온 건데 대학 진학률이 1988년 당시에 36.4%였다. 이게 참 눈에 띄네요. 지금은 거의 10% 정도가 뛰어오른 그런 진학률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6년의 신입사원들은 취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 88년 신입사원들과 그 현재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현재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 현재 취업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응답하라 1988 시절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의외적인 것이 학벌과 출신 학교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5%로 여전히 학벌 위주 사회 풍토가 좀 만연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최근에는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학벌이나 학교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네, 하지만 그 2위부터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 2위는 자격증이 중요하다. 또 3위는 회사 면접. 또 4위에는 인턴 같은 직무 관련 경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들이 꼽혀서 차이가 있었고요. 예. 또 1988 신입 그 준비 시절에는 없었던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나 또 공모전이나 각종 수상 경력, 또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다는 항목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실제 최근에 직무 중심의 채용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6의 신입사원들은 조금 더 그 실무적인 직무 능력 이쪽에 좀 더 준비를 하는 것을 중요시했군요. 네네. 자, 다시 1988로 가면 그 신입사원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근무했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네, 실제 1988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했던 업종은 네. 제조업이 22%로 1위를 차지했고요. 제조업.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 그리고 다음으로 유통과 무역업이 2위, 또 3위가 전기전자, 또 4위가 식음료 외식, 5위가 금융업, 또 6위가 건설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현재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15%로 가장 많았고요. 예. 2위는 역시 제조업, 또 3위에는 IT, 정보통신업으로 1988 시절과는 업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직무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1988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직무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이 24%로 1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요. 예. 그 현재 신입사원들은 판매 서비스직 분야가 15.6%로 가장 많았고요. 또 1988 시절에는 거의 찾기 힘들었던 IT 정보통신직이나 또 디자인, 그래픽, CG 직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 80년대 후반부터는 3저, 즉 낮은 국제금리,
상승이 낮은 국제 유가, 또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 따른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호황을 틈타서 이 증권업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잠시만요. 그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선진국 G5였나요? 그때 달러 가치 내리고 엔화랑 네, 마르크화는 올려버린 그 합의였죠? 네. 예. 네, 이런 그 호황들이 맞물려서 그 당시에는 비교적 그 전반적으로 경제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또한 그 국내에서 그 경제적으로 수출 진흥을 위해서 이 종합 상사도 단연 인기 직무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 공채에 지원하는 그 인문 상경 계열에서는 현재 1순위인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물산이 더 인기를 끌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취업 선호도도 좀 궁금합니다. 1988 당시는 어땠나요? 네, 앞서서도 그 금융업 호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응답하라 1988 시절 취업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업종은 단연 금융업이 34.9%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또 건설업도 역시 11.8%로 2위, 또 전기전자업과 제조업, 또 자동차, 철강, 화학, 중공업 분야가 각각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비교적 경기가 좋았던 88년에는 제조업이 강세였고요. 또 여기에 금융산업 성장이 뒤따르면서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그 안정적인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에는 조선기업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예. 이에 따른 선박 엔지니어 또는 유관 직무들이 총만받는 직업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2016에는 있지만 당시 특히 1988 당시 설정에는 크게 드라마에서는 뭐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엔 크게 그렇게 막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았던 비정규직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네, 1988년 비정규직은 그 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좀 비공식적으로만 존재를 했었는데요. 예. 즉 공식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제 1988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무려 10% 이상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었다라고 조사된 것에 비해서 그 현재 신입사원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3명 정도인 27.6%가 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 현재 신입사원 초임 수준은 평균 2,708만 원 정도로 이 1988 당시 연봉 기준 평균 364만 원에 비해서는 7.4배 정도 증가된 수준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실제 그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그 응답하라 1988 시절에는 그 월급 월 기준으로 33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2015년 대기업 신입직 기준으로는 예. 29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정규직이란 그 용어 자체가 그 민주화 이후에 노동운동이 좀 활발해지면서 나온 개념이라서 당시에는 좀 이런 인식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고용이 안정화돼 있었던 그런 내용들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경진 아나운서. 네. 어제 배운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그 방송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빠바, 마마 뭐 이렇게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빠바, 엄마는 마마. 훌륭합니다. 네네네. 자,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송 어제 나가고 난 후에 6346번님께서 중국어로 아들, 딸, 자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중국에서는 예전에는 자녀를 하나만 낳을 수 있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중국에서도 2 자녀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중국 인구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럼 아들, 딸을 한번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들은 엄마에게 있어서 정말 든든한 존재죠. 자, 아들을兒子. 한 번 더.兒子. 그렇죠. 할 때는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리시고 즈자는 끝 마무리. 즈. 이렇게. 아니 왜 우리 야, 너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대단한데 이럴 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느낌 살려서. 그거죠? 그렇죠.兒子. 네,兒子. 네. 좋습니다. 그럼 딸은요? 네, 딸은요. 女儿.
女儿. 한 번 더. 女儿. 女儿. 네. 이 딸들은 좀 아양을 많이 부리잖아요. 네. 아양 부릴 때 아빠 이럴 때처럼 그 女儿. 저한테 아양을 부르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아닙니다. 女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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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잘하셨어요. 최근에 그 종영한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유행어, 예전에 잠자고 있던 유행어. 웬열. 거기서 웬을 네. 빼면은 맞아요, 니얼. 맞아요. 네, 이 니얼. 말이 똑같네요. 맞아요. 니얼. 네. 딸입니다, 이게. 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들은 아들은 얼즈. 한 번 더. 얼즈. 네. 딸은 니얼. 뉴얼. 한 번 더. 니얼.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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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얼. 니얼. 뉴얼. 그 자녀는 뭔가요? 자녀는 子女. 즈뉘. 네. 자녀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子女. 즈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중국어도 틈틈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4577번님, 2살 배기 얼즈 하나 키우는 엄마 청취자인데요. 아이가 문정아 선생님 인사만 나오면 웃네요. 선생님 목소리가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표현들 더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또한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특히 이 방송을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승객으로서 이 택시나 버스 타서 방송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차를 몰면서 방송을 듣다가 94.5 딱 돌렸는데 제 방송,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들었던 희로애락, 살면서 들었던 소망, 바람, 기대 전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파페라 테너 가수죠. 임형주의 문리버.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에게 듣는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늘은 자 서울시청 출입하고 있는 김선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아직은 안 걸렸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그 매서운 추위가 오면서 119에도 급성 질환이나 낙상 사고 같은 이런 사고 때문에 좀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에 가장 많이 이송되는 환자, 바로 급성이나 만성 질환을 앓는 그런 분들인데요. 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9 이용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62%가 급성 만성 질환 환자였고요. 추락이나 낙상 환자가 14%였습니다. 예. 이 급성 질환이나 낙상 환자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가급적 바깥 활동은 삼가는 게 좋고요. 외출할 때는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심근경색의 경우 응급조치 없이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등산화 같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요즘 이렇게 걸으면서 스마트폰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행동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마일리지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사용할수록 또 충전할수록 이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합니다. 네. 티머니 카드로 대중교통을 타면 사용 금액의 0.2%, 또 충전 금액의 2%가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년에 180만 원 정도인데요. 미리 충전을 해서 쓰게 되면 충전 금액의 2%니까 네. 1년에 3만 6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 서비스를 꼭 등록을 해야 하니까 등록부터 먼저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선희 기자처럼 알뜰살뜰한 정보네요. 자, 이 한 주민센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쌀 200포가 배달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난 22일이고요. 서울 강동구 암사 1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은 그 10kg짜리 쌀 200포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쌀 위에는 이렇게 한 장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네. 암사동에서 얻은 사업 이익 일부를 전한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암사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동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이 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따뜻한 미담이네요. 소식이죠. 네, 참. 또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장애인 화장실 이런 시설들이 좀 개선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일반적으로 지하철 이용하는데 참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예.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10명으로 이렇게 조사단을 꾸려서 120개 모든 서울시내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이용 불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불만족 지수가 높은 화장실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하는데요. 세면대 비누 위치와 휴지 거리 높이 조정하고요. 또 일부 역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 경우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구분을 좀 하고요. 그렇군요. 또 좁거나 이게 말을 돌려야만 출입문이 가능한 그런 출입문 교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예.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예. 동대문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죠. 이런 역을 비롯해서 59개 역에는 일단 자동식 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네. 요즘 승강장 이 발 빠짐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 곡선 승강장 이 간격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채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리사 오노의 고즈넉한 목소리 띄워드릴게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